왜 못 놓을까? 내려놓음이 어려운 진짜 이유. 왜 우리는 이미 끝난 일들을 놓지 못할까요? 당신은 혹시 몇 년 전 헤어진 사람을 아직도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끝없이 되묻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한 직장에서의 일들을 그때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는지를 지금도 후회하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했던 말 한마디, 친구와의 틀어진 관계, 선택하지 못한 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의 일들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르고 조용한 오후면 문득 생각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다시 끄집어내게 되는 그 기억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그게 쉬웠다면 우리는 진작 놓았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단단하고 우리 존재와 연결된 이유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당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지를 그리고 왜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를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오해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손에서 놓는다면 그건 내가 약하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졌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닐까? 특히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 했고, 한 번 맺은 관계는 평생 지켜야 했고, 한 번 선택한 길은 돌아서지 말아야 했습니다.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손에서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그 모든 가치를 저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려놓음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에 에너지를 소진당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잃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30년을 교사로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직장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역할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곧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맡은 역할, 맺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다. 나는 이 회사의 과장이다. 나는 이 사람의 배우자다. 그 역할이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는다는 건 나라는 사람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공허함을 느끼는 건 자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엄마라는 역할 없이 스스로를 설명할 방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사람이 오랫동안 전 배우자를 떠올리는 건 그 사람이 그리워서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롭게 퇴직한 사람도 허전함을 느낍니다. 일이 그리운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느꼈던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놓는 순간 내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역할 이전에도 존재했고 그 역할 이후에도 존재합니다. 당신이 교사이기 이전에 당신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당신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잊습니다. 오랜 시간 한 가지 역할 속에 머물다 보면 그 역할이 곧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놓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온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미해결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억울합니다. 왜 그 사람은 사과하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했는지, 그 감정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껴지니까. 언젠가는 설명할 기회가 올 거라고,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그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때 그 말 저한테 정말 아팠어요. 감정은 표현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받기 전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밤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 이렇게 대응할 걸. 그는 그 감정을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감정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잘못 이해합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이라도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그때 화가 났었다. 나는 그때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나는 그때 슬펐다. 이 문장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비로소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가진 감정은 천천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별일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참아야지. 그렇게 감정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건 아직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화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통제감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직 그것을 다룰 수 있다고 느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아직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아직 그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사람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만약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것은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났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인간은 무력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난 일에도 계속 개입하려 합니다. 머릿속에서라도 마음속에서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끝을 인정한다는 건 실패를 받아들인다는 뜻처럼 느껴지니까. 당신이 아픈 부모님을 끝까지 간병했던 기억을 놓지 못하는 건 그 기억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닙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기억을 붙잡고 머릿속에서 다시 그 시간을 살아냅니다. 이번엔 더 잘하는 나의 모습으로.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통제감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마음도, 지나간 시간도, 이미 벌어진 일도.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습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만큼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잊어야 한다고, 지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감정을 강제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그대로 둡니다. 그 기억도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실패, 그것은 당신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잃었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고 당신에게도 다른 길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길, 그 길을 가지 않은 건 당신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당신은 최선의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당신에게 갖는 의미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해서 나는 시도했다로, 나는 버림받았다 해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로, 나는 잘못했다 해서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로.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사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건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일에 갇혀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건의 크기가 아닙니다. 고통의 깊이도 아닙니다. 차이는 의미 부여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나를 망가뜨린 사건으로 정의하면 당신은 평생 그 사건의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일을 내가 견뎌낸 시간으로 정의하면 당신은 생존자가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게 해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당신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당신이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당신의 미래는 멈춰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끝난 일에 쏟는다면 지금 여기 당신 앞에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끝난 과거를 붙잡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손을 비울 건가요? 내려놓음은 배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잊는다면 그건 이 사람을 배신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놓는다면 그건 그때의 나를 부정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던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놓아준다는 건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수를 놓아준다는 건 그 실수가 당신을 규정하는 낙인이 아니라 당신이 배운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그것을 영원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건 사실 당신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음으로써 그때의 나를 지키려 합니다. 상처받은 나를, 인정받지 못한 나를, 외로웠던 나를, 그 나를 놓으면 아무도 그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때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때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때의 당신을 알아봅니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억이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증명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조용한 선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당신이 그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덜 떠오르는 겁니다. 그 후회가 조금 덜 아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제 괜찮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때, 아무도 당신에게 이제 놓아도 되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허락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파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려놓음 뒤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내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당신에게 남는 건 공허함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남는 건 공간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새로운 관계가 자랄 수 있는 공간, 새로운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과거가 당신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현재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현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래가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봐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그때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지금을 살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정의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삶의 무게를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해결책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 자리에 머무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